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타리오 약값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애가 이제 한 2년 정도에 사실 목 그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코골이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비대해서 이제 잘 때 약간 무호흡증도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약 그 프리스크립션을 적어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집에 가게 되면, 수술이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뭐죠, 약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국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수술을 했고 해서 나온 그 어떤 없어서는 안 될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100불, 130불인가? 100불 정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좀 너무 사실 좀 약간 황당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때 애가 3학년이니까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 그때 당시에 보험을, 그러니까 약값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고 그게 100불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심하게 생겨서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항생제는 사실 거의 돈을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온타리오에서도 그 오힙으로 커버가 됐고 근데 두 번째에 제가 또 약간 재발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 거의 한 일주일 상간으로 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왜냐면 이게 아프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항생제를 또 처방을 받게 됐는데, 그 처방 받은 항생제가 열흘치에 450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은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보험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90%를 이제 남편 회사 보험으로 커버를 했는데, 10%에서 한 45불인가? 뭐 그 정도 조금 더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의문이 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온타리오 약값 보조 혜택. 온타리오 약품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65세 이상인 가입자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세후, 연간 소득이나 아니면 결혼 상태에 따라서 처방약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독신 노인, 미망인이나 미망인 배우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는 부부, 기혼 배우자 또는 동성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값 보조 보장을 위해 승인된 4,400개 이상의 약품에서 처방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소득 금액에 따라서 지불 금액이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19,300불 이상인 독신 노인이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소득이 32,300불 이상인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각 연도에 총 초반전 비용의 첫 해에 1년마다 100불을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이고요. 이 공제액이라는 항목으로 처방약을 조제할 때 공제가 되며, 각 처방약에 대해서는 최대 6불 11센트를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약이라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납부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생일이 말하자면 내가 뭐 3월이다 이럴 경우에는 첫 해에 8월 1일부터니까 적용을 1년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내가 첫 해에만 얼마를 도대체 납부를 해야 되나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4월 15일에 65세가 된 경우, 즉 생일이 4월 15일인 거죠. 그러면 그 돌아오는 첫 달의 1일, 이 프로그램의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즉, 내가 이거는 이제 기준이 무조건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일에 4월에 태어났다 하면 25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시작일은 5월 1일이라는 거죠. 그걸 잘 아시면 되고 7월에는 12개월을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100불, 8월에는 91불 정도, 대략 9월에는 83불 정도, 10월에는 75불, 11월에는 66불, 12월에 58불, 1월에 50불, 2월에 41불, 3월에 33불, 4월에 25불, 5월에 16불, 6월에 8불 33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이 19,300불 아래이신 독신 노인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32,300불 아래인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 처방약에 대해 최대 2불을 지불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공제액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을 하면 매해 100불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노인 코페이먼트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아까 19,300불 이하이거나 32,300불 이하시라면 우편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어떤 걸 보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근데 이 약물 혜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거를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우편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걸 받으면 내가 3개월 후에 이 온타리오 약값 보조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19,300불 아래의 소득이다. 그러면 내가 이 코페이먼트 사본을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19,300불 이상이어가지고 그게 혜택이 안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 신청서 사본 받기라고 해놨는데요. 요거를 받으시면 돼요. 인터넷에다가 Co-Payment Application for Seniors 해가지고 요 forms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받으세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 PDF 클릭을 하시면 이게 다운이 될 거거든요. 그 다운이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사실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폼을 다 작성을 하셨다고 하면은, 여기 주소, PO박스 384 스테이션 D, 이토비코, 온타리오 여기로 보내시면 이제 확인을 하고 아마 그 사람들이 적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4,400개의 약인 거지 모든 약이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19,000 얼마를 19,000불 이하로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불에다가 만약에 보험이 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일 경우에는 더 약값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으시려면 대부분의 약들이 다 항목마다 다르고 브랜드 네임으로만 나오고 제네릭 약으로 없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 약은 대부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시고요.
제네릭 약은 요런 약값 보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네릭 약은 브랜드 네임은 없지만 약효나 성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드셔도 되는 거죠. 그래도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고 65세가 되면 우리 남편이 직장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값 보조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약간 안도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남편이 지금 직장을 잃으면 말하자면 저희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약값을 다 내야 되는 형편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강도 정말 어떤 재테크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자기가 챙겨야 되고, 저도 이번에 그러면서,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건강 보조식품도 좀 사서 먹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타민 D나 아니면 종합 영양제는 먹고는 있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푹 쉬고 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